목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주변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못 보내겠다, 우리 아이들을 못 보내겠다 소송을 냈는데 공교롭게 그 초등학교의 주변에 임대주택 아이들이 다닙니다. 이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네. 이 목동의 이 아파트 주민들이 그래서 결국 소송까지 냈어요. 네. 정확한 내용이 목동 파크자이 아파트 주민들인데요. 그러니까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구역,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 통합구역을 설정해 주잖아요. 그럼 네. 어느 초등학교로 가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은종 초등학교를 통합구역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네, 여기를 우리 애들 보내기 싫다. 여기 보내기 싫다. 그래서 네. 통합구역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낸 겁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건 갈산 초중학교다. 네.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를 네. 한 거죠. 근데 왜 이 학교 말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를 원합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그 전자파 위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아파트 주민들이 사설업체에 의뢰해서 전자파를 측정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뭐 전력 고압선이 밑에 지하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갈 때 굉장히 위험하다 네.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은정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갈산초등학교는 혁신학교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는 공부를 좀 덜 시킬 것이다. 부모님들 사이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요즘같이 뭐 교육이 서열화되어 있는 마당에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을 많이 시켜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이 혁신학교는 뭐 있는데 저 운동도 많이 시키고 뭐 예. 자연 관련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공부를 좀 더 많이 시키는 학교에 보내겠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한 네. 모양입니다. 뭐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네. 재판부가 그냥 은정초등학교 그대로 보내라. 저 주민들 의견을 안 들어준 이유는 뭡니까? 주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한전이 측정해봤더니 한전 측정치는 기준치보다 아래였다. 이런 거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통학거리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초등학교 보낼 때. 네. 통학거리가 두 학교 차이가 한 40m밖에 안 났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보내느냐는 크게 별로 중요한 중요하지 것은 않다. 아니었다. 네. 이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게 아마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갈산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학급당 30명입니다. 네. 근데 은정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이 16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교육 환경이나 여건으로 볼 때 학교까지 은정초등학교로 거리는 보내는 별 게 차이가 맞다. 없고 네, 두 다른 건 학교가. 조건은 네.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약에 이 아파트 단지에서 전부 다 갈산초등학교로 보내게 되면 더 과밀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네. 주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그런데 본 이제 것이죠.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주민들이 진짜 이 은정초등학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사실은 주변에 임대 아파트 학생들이 거기를 다니니까 우리 애들하고 다니는 게 싫은 거 아니냐라는, 물론 이건 뭐 저 확인을 해봐야겠고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주민들은 네.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아마 이웃 주민들은 아름아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평당,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정도 분양가가 나온 그 주변에서 제일 비싼 아주 아파트랍니다. 고급 아파트군요. 네. 근데 그 은정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은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아이들을 보내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아이들이 섞이기 싫다라고 하는 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물론 그거는 주변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말씀드리지만, 네, 뭐 그 일부 언론의 시각입니다. 네, 그 소송을 낸 공식적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파 수치가 가는 길에 통학로의 수치가 초과한다. 그다음에 그 다른 학교, 갈산초등학교까지의 그 길이 더 안전하다. 네,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 기사의 누리꾼들의 댓글 그 좀 보겠습니다. 네, 여론의 반응을 좀 볼까요? 네, 뭐 임대 주택을 무시하냐, 또는 부모로서 빵점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고요. 네. 다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다른 단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는 강남인데, 개포동인데, 자, 이 변호사 한번 보실래요? 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인데, 네네. 강남의 개포동의 아주 저 큰 단지인데 봐도 저기서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임대동이 어딜 것 같습니까? 예, 사실 저도 처음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제가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오른쪽에 보이는 상가 건물처럼 보이는 조그만 저 두 동이 임대 아파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게 보시면 이제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33층, 최대 33층까지 높이로 지어져 있는데 네. 지금 이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7층 높이로 지어져 있고 외관도 상가처럼 명백히 생겼어요. 다르죠. 예, 딱 맞습니다. 보면. 예.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임대 아파트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화면을 보면 301동인데 네.
일반적인 아파트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예, 예. 네, 301동. 저기 대부분의 가구가 임대 아파트인데 그래서 임대 아파트만 저렇게 보란 듯이 저렇게 차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인 것 같아요. 네, 재건축 조합은 뭐라 그럽니까? 예, 재건축 조합의 입장에서는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했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우선 이제 그 이유로 드는 것이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도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층부의 경우에는 지금 이 임대 아파트의 경우와 외관이 똑같습니다. 네. 예, 똑같이 이제 젓갈색의 대리석으로 외관이 되어 있고요. 다만 고층부가 없을 뿐이다. 라고 그렇군요. 이야기를 하고 네. 있고요. 내부에 사용된 어떤 그런 이제 재료 자재들은 똑같이 고급 자재를 사용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그 두 개 동에는 조합원들도 23가구가 들어가 있다. 일부는 일반 조합원도 들어가 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대놓고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대놓고 차별하는 게 아닌가요? 예. 눈으로 그냥 보이는데요. 재건축 같이 조합 줘야지. 측의 입장은 예, 사실 그렇습니다. 보통은 조합이나 설계를 하는 설계사나 그러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임대 아파트와 일반 조합원들 아파트, 또 일반 분양분을 큰 차이가 없게 하려고 만드는 게 일반적인 네. 예, 예. 시공인데, 네. 누리꾼들 반응 보겠습니다.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루는데, 네. 비판적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공짜로 들어온 서민들을 왜 임대주택을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 또 부자는 못 되고 가난한 사람이 착하다는 전제가 틀렸다. 보도의 전제가 틀렸다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냐. 임대를 노예할증 주라는 거냐. 이런 논란.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정상적으로 입주했는데 왜 제대로 돈도 안 내고 들어온 서민들 임대 아파트 들어온 사람들이 그럼 더 좋게 지어줘란 말이냐? 아니요, 좋게 지어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똑같이 네. 지어주면 안 되느냐는 걸 우리가 묻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임대 아파트가 들어갈 경우에는 정부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용적률을 더 많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아파트가 더 고층으로 올라가면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고층으로 올라가면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고 일반 그렇죠. 분양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이미 다 이익을 본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임대 아파트가 들어간 것인데 네. 그 임대 아파트를 그냥 보기에도 차별을 한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듯이 저렇게 네. 짓는 게 과연 특혜처럼 지어줬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 있는 논리인지 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댓글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소셜 믹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임대 아파트랑 이제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몇 해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임대 아파트랑 일반 아파트를 이렇게 섞어서 짓는 거. 왜 굳이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아파트 뭐 강남에 10억, 20억 하는 아파트에 섞어 살아야 되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제도는 아니고요. 네덜란드에서 이미 100년 전부터 시작한 제도입니다. 일종의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네.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외부로 드러나는 차별을 없앤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드러내놓고 차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원칙에도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저소득층이 서울 도심에 만약에 살게 된다고 하거나 임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도심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점점점 외곽으로 밀려나서 슬럼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서울은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서울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나라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근데 한 부류의 사람들만 살게 되면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라겠느냐는 거죠. 일종의 사회 통합적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 양극화를 더 네. 심화시키지 않는 효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주택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의 주택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2003년도에 도입해 네.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아파트에 혜택을 주면서 임대 아파트를 같이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나타나는 양태는 오히려 혜택은 다 볼 만큼 보고 저들은 다른 부류다 이렇게 구별을 짓는 방식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임대 아파트 사시는 물론 이 아파트가 아니고요.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 아파트 아니고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 살고 계시는 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임대 아파트 회의할 때 관리소장이 당연히 와서 얘기를 듣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회는 참석을 하고 임차인 대표 회의를 할 때는 참석을 안 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게 불만이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음료수 떡이랑 이런 거를 입주자 대표회의 때는 그거를 갖다가 자기네들끼리 하고 임차인 대표회 때는 떡이고 음료수가 전혀 없었어요. 매번 얘기하는 분들이 입주자 대표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니네들은 우리가 땅을 주어서 지금 여기 산다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연히 서울시에서 이 땅 부지를 사가지고 아파트를 여기 줘서 임대동에다 세를 놓은 거지 그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들어요. 네, 뭐 김성환 평론가 이야기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합원들이 땅을 줘서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온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조합원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을 주고 그 혜택에 맞는 기부 체납이 이루어져서 정당하게 공공의 소유로 임대 아파트가 공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보면 그 관리소장, 아파트 관리소장이 임대 아파트 주민분들 회의는 오지도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뭐랄까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지 않나, 보이지 않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상당히 사실 치사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이걸 좀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일단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섞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거에 대한 질문과는 별개로 이미 섞여서 살고 있는 사람을 대놓고 차별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쨌든 간에 섞여서 살게 된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혹은 이제 좀 치사하게 차별을 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몇 가지 사진으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사진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다른 아파트들, 임대 아파트를 어떻게 뭐 눈에 보이지? 이건 뭐 눈에 보이는 차별이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북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장을 저렇게 제대로 쓸 수 없게 막아놓은 겁니다. 다른 주차장을 임대 쓸 수 쪽에서 있게,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저렇게 막아놓은 사진입니다. 또 볼까요? 다른 걸? 네.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인데요. 네. 이거는 옛날부터 문제가 많이 됐던 겁니다. 네. 임대동하고 그다음에 분양동을 아예 주민들이 오고 갈 수 없도록 이렇게 담을 쳐버리는 겁니다. 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그래서 돌아서 가는. 제가 아는 어떤 이런 아파트는 서울의 아파트인데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임대 쪽 아이들은 그 놀이터에 못 오게 하는. 네. 이건 뭡니까? 이게 제일 심각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같은 동입니다. 같은 네. 동이고 복도식 아파트인데 저렇게 분양동하고 동이 구분이 안 되고요. 분양한 아파트 주민하고 임대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아예 교류를 못하도록 중간에 벽을 쳐버린 겁니다. 참 저렇게까지 하면 나머지 동은 일반 아파트 분양 아파트가 돼서 더 평가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벽을 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도에 벽을 치기도 하였지만 이게 층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상계단이 사실 7층부터는 서로 통하지도 않게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건 사실 뭐 소방법이나 건축법 위반 소지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섞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 2015년도에 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서 거주 형태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일단은 그 국회를 통과를 하지는 못했고요. 현행법상으로는 이걸 법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셜믹스 제도적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다 섞여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설마 저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도 옛날에 또 어려웠을 때 다 섞여 살았잖아요. 그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이성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김영우, 표창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